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부산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나이브TV를 도와주시는 웹컴퓨터 사무실에 나와 있고요. 제 앞에는 귀여운 감자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 인터뷰 시기가 요새 공교로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이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신 지 158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채 얘기가 또 계속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전부터 이 감자님이랑 이 부채 관련해서 문재인 부채죠. 이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서울에 있고 감자님은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이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부산에 방문할 일이 생겨가지고 마침 이제 와서 그동안 미뤄왔던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여운 감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감자입니다. 네, 저희 시즌 3 시작할 때 뵙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들려드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때도 재밌었어요. 네네. 이제 귀여운 감자님께서 이제 우리 이니부채, 네. 이니부채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많이 나눠주셨죠. 그래서 저도 그 대통령님 퇴임식 때 양산에 찾아가서 부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쵸. 우리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 부채를 만들게 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대통령님 그때 대선 때 제가 그냥 당연히 마땅히 그냥 대통령님 당선되실 거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렇게까지 막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고관여층이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님 재임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퇴임은 꼭 혼자서라도 뭔가 기념할 만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산마을을 제가 한 2-3번 정도 찾아가서 이장님도 좀 뵙고, 그래서 뭐 마을회관 앞에서 뭐라도 좀 해볼까 막 이렇게 궁리를 했는데, 이제 이장님께서 나중에 답을 주겠다, 아직 연락 온 게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경호처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다 해서, 네네. 그럼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얼음 생수를 할까 아니면 종이 모자를 할까 혼자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게 이제 쓰레기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쓰레기를 제가 처리를 못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니 그러면은 대통령님 얼굴이 들어간 무언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절대 안 버리겠다. 네. 이 생각을 하고 더우니까 부채를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사실 그 부채는 제가 이미 예전에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좋아하던 그 밴드 예, 투명 부채를 만들어서 나눔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밴드요? 네네.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그 청와대 밴드로 좀 유명하죠. 그 데이브레이크. 취임 네네네. 100일 날 청와대 가가지고 노래 불렀다. 데이브레이크가 그 KBS 탑밴드 출연했었죠. 아,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아, 모르겠네. 네. 저는 그 데이브레이크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네네네. 그것 때문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참 아주 잘하는 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밴드가 좀 노무현 대통령님, 노제 네. 쪽에서도 섭외를 좀 많이 하는 밴드? 아, 그리고 네. 예, 실제로 봉하마을에서만 본 적이 있는데, 뭐 자기들은 뼛속까지 노란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투명부채 만들어 본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 대도 찰떡이에요. 아, 투명부채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부채는. 네. 그날 또 저희 그 하늘에 무지개가 떴었잖아요. 네, 해물이 네. 떴었죠. 해무리가 떠서 네네네. 그 딱 태양 딱 옆
주변으로 동그랗게 네네네네네.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그쵸. 저도 건데. 태어나 처음 봤으니까. 그때 이제 그 어느 기자님이었죠? 그분이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너도 나도 이제 그 맞아요. 부채를 들고 사진을 찍었죠. 맞아요. 그게 이제 기자분들이 갑자기 제 부채를 막 가져가시더니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막 뭐 쓰세요 이랬는데 뭐 하시나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해머리가 있었다는 걸.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유명세를 탔죠. 바로 기사로 뜨더라고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따라서 사진을 찍으시는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채를 만드실 때 디자인에서 가장 혹시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그 부채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아봤을 때 시간이 되게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퇴임 전까지 이거 받아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었는데 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업체에다가 이제 디자인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만들었는데 일단 그 부채 한 장에다가 5년을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정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첫날 취임하시는 날로 사진이 정해져 있었고 아예 그다음에 재임 기간을 꼭 명시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그 문구는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냥 제 마음이었고요. 그러니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대충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졌는데 가피님도 얘기하시던데 눕기라고 그게 너무 잘 따졌다고. 네네네. 저도 그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네, 저 부채 정말 잘 나왔어요. 아무도 사실 뭐 불평하시는 분이 없었죠. 네네네.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부채는 정말. 그때 그러면은 그게 1차 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공구는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나눔. 네, 나눔하려고. 현장 나눔이죠. 네네네.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제작된 이게 그러니까 초판이죠. 네. 이게 이제 버전이 이제 2개가 된 셈인데 부채가. 네네네. 초판은 그럼 한 몇 장 정도 제작이 된 건가요? 그때 500장 했고요. 500장을 그날 다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나눠주지는 못했고 나중에 뭐 다 나눠드렸어요. 따로 이제 배송해드리고 남은 것들을. 예, 그날 좀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 네네. 다 나누지 못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식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혹시 뭐 소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님께서 그때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청와대 나오시던 날 그때 방송 다들 보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방송 보면서 이제 자유인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되게 서럽고 슬퍼서 그날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생각에는 그게 다 민주당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은 사람한테는 그 부채를 주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나눔을 할 때 지금 이제 비슈님도 기억하시겠지만 1번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채를 안 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거를 받아가시면서 이제 이재명 뭐 땡땡땡 이렇게 뭐 이제 좀 욕을 하셨죠? 네.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트위터 루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부채를 안 준대 그 얘기를 하고 받아가야 된대 이렇게 조금 와전이 돼가지고 그런 네. 글이 써졌고 그리고 그 트윗을 보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부채를 받아가셨어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문재인을 찍었는데 저는 문재인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는 문재인 찍었는데 나는 왜 안 줘? 뭐 이런 사람도 계셨고 나는 왜 이재명 찍었는데 왜 안 주냐? 저보고 나쁜 사람이다. 뭐 너는 왜 윤석열 찍어놓고 여기 와 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부채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부채를 들고 혼자 들고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시비 거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큰 싸움으로 번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해물이 떴고 그걸로 이제 실시간으로 막 기사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갑자기 막 지인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그날 전화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그 부채 달라고 이 네 거냐고 부채 좀 챙겨놓으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나눔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 나눠드리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뉴스 채널에서 어떤 채널인지 기억 안 나는데 기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하셨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다 보니까 하기는 좀 그래서 하지 않고 넘어가고 뭐 요랬던 게 좀 그날 에피소드?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2차, 네. 2차가 이제 공구가 되겠죠? 네, 되는 그쵸. 거죠? 예. 그 트위터를 통해서 네네네. 그 신청을 받아서 네네네. 신청을 받아서 만들게 되셨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네요. 아마 그 양산 현장에 계실 때 그 지인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으시고 사실 트위터에서도 반응이 매우 뜨거웠었잖아요. 네네네. 현장에 이제 오시지 못한 분들 많이 네네네. 계셨으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쵸. 그날 우리 오후에 진짜 많은 분들이 그 부채를 좀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트위터 안에서는 막 공구를 열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다른 분들한테 그 공구 대행을 넘길 생각이었고, 실제로 저랑 이야기가 되신 분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시작한 일을 제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마침 제가 그 주 자체를 아예 휴가를 내가지고 시간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맡게 됐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다 혼자 하시게 된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게 참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예,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량이 뭐 상당히 많이 나갔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 공동 구매할 때 2차 제작했을 때 부채 양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수요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 이제 도비님이었나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어플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손쉽게 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서 했는데 그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폼이 안 열릴 정도로 계속 수요조사 폼이 들어와서 그냥 아예 그냥 수요조사를 멈춰버리고 네이버 폼으로 바로 공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들어온 주문량이 86,000장에서 87,000장 정도 됐었고요. 네. 그 로스유를 생각해가지고 업체에서 주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90,000장을 주문했는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한 87,000장에서 8,000장 정도로 맞춰주겠다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공구하고 남은 수량으로 패자부활전하고 이제 공구는 끝이 났죠. 네. 그 패자부활전도 결국은 2차 물량에 남은 포함된 걸로. 거군요. 네네네. 예. 그러면 여기서는 또 따로 특별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이제 가피님한테 부채를 몇 장 보내드렸죠. 나만 부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번 보이셔서 제가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정치 신세계 고마운 마음에 몇 장 보내드렸는데 저는 그걸로 이제 방송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날 입금을 받기 시작한 날이었는데 네. 갑자기 은행에서 알림이 막 계속 핸드폰이 멈추지 않고 막 와가지고 그 알림을 딱 끄고 나니까 정치신세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을 보는데 저한테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지도 못한 박스에서 뭐 부채가 나오고 더스트백 안에 부채가 들어있고 근데 장당 350원짜리 부채를 막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뭐 GPS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재밌게 우리끼리 막 웃고 즐긴 그런 에피소드였는데 더 웃긴 건 그날 오후에 그 부채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계셨어요. 묻는 분이. 실제로 그게 되는 줄 알고. 네네. 그게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GPS가 되고 네네네. 블루투스가 되는 350원에 네네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왜 부채 업체를 나한테 찾으시지? 부채를 만들 수 있는 업체 굉장히 많은데 왜 네. 나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방송을 보고 정말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연락해주신 아주 순수한 분이 계셨었고. 재밌긴 하겠다. 블루투스 여러 휴대폰 연결돼가지고 부채질 몇 번 하면은 몇 칼로리 네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가빈이 진짜 실제로 가빈이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방송을 정말로 보지는 않아서 진짜 그런 얘기 네, 진짜 했구나. 재밌었어요. 어쨌든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공구니까 그 메이드 인 감자라고 적은 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문구로 소리랑 함께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다 트위터에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없어요. 그 공구를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공구 폼에 있던 제 이메일로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던 게 왜 누구는 부채를 사고 누구는 부채를 못 사냐. 기준이 뭐냐.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거를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당신도 공부에 참여했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되게 이 일이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좀 싫었고요. 제가 또 그 인터뷰에 응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또 싸우는 그런 꼴을 또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한 2번 정도 더 연락이 오셨던 걸로 전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제작이나 배포 중에서는 뭐 그쪽으로 얘기를 또 해보자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부채야 업체가 제작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포장 발송이 제일 문제였었는데요. 네. 그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어떤 트위터리 한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게 된 거였는데 그 제작이나 배송 과정에서 그 오입금 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처음에는 환불 안 하고 기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좀 문자 드리고 다시 환불 처리해드리고 그런 게 뭐 조금 힘들었고 사상 검증을 하려고 7,000명의 네네. 그 메시지를 다 보는 게 이제 제일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채 그 제작 업체나 배송 업체는 제가 요구하는 그것들을 되게 최대한 다 수용해 주셨거든요. 9만 장을 찍어야 돼가지고 그 부채 업체도 한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다 찍어내야 돼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부채가 원래 17cm짜리였는데 자기들이 추가금 없이 19cm짜리로 만들어주겠다고. 근데 그 공장은 19cm짜리 부채만 만드는 공장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스크래치 나는 거 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제가 500장을 받았을 때는 그냥 박스 하나에 500장이 다 담겨가지고 그 사이에서 부채가 부채끼리 겹치면서 스크래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거 부탁드렸더니 그거를 세상에 9만 장을 20장씩 OPP 네. 포장지에다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또 발송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게 좀 감사하죠. 그리고 배송업체도 진짜 꼼꼼하게 포장하고 배송업체가 부채가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포장 완료를 다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예. 예, 그 6,000명에서 7,000명 가까운 분들한테 다 발송을 해야 되는데 엄청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뭐 사람을 많이 인력을 많이 투입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보다는 부채가 좀 빨리 여러분들 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부채를 8톤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사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 그 사진 보고 너무 헛개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런 거 있었고. 이게 부채라고? 네. 생각하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피님이 부채 챌린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해시태그 그런 거를 트위터 안에서 했는데 제가 그 부채업체 사장님한테 그걸 알려드렸어요. 트위터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당신이 만든 게 이 정도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아, 부채 챌린지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던 거였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오면서 그 귀여운 감자님이 이제 트위터에 이제 부채와 관련돼서 이제 트위터에 올렸던 것들을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저도 가장 인상적인 게 그 부채 챌린지였거든요. 네. 부채 받으신 분들이 어디 이제 방문하시면은 네. 이렇게 그 이니 부채를 들고서 사진 정말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또 감자님은 심지어 독도에 가셔서 아, 네. 그걸 꼭 들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 사진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베스트 탑3에 들어가는 사진이 아닌가. 이 부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샵 부채 챌린지라고 네, 트위터에 네. 입력하시면은 네. 여러 사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니 부채라고 뭐 검색하셔도 되고. 네. 네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부채 이제 제작과 배포의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뭐 말들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지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일을 벌리고 나서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규모가 커진 일이었었고 저는 최대한 이제 문제가 좀 안 생기고 조용히 잘 마무리되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커피라도 드시라고 막 입금을 더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뭐 트위터 뭐 DM으로 뭐 커피 쿠폰 같은 걸 보내주신 분들 계셨는데 그런 거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거절했던 게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런 게 좀 죄송하고 그때 이제 루님께서 트위터 닉네임 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뭐 이제 다른 트위터리한 분들에게 돈을 더 입금하면 제가 많이 부담을 느낄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좀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자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운 네네네네네. 말씀해 주셨군요. 네. 그 처음에 진짜 공구 그 진행을 하겠다고 딱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첫 공지를 낼 때까지 정말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저쪽에서 꼬투리 잡을 수 없게끔 하려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공지글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부터 얘기는 했어요. 정산은 안 하겠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그냥 제가 저만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떳떳하게 네.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산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때 특진 분들께서 이제 네가 손해보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받더라도 일단 돈은 다 받고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일로 막 돈이 남으면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진짜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기부처가 생각이 안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 없는 의사에 기부하겠다고 적었었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니언이 지지자들이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피님한테 현수막건에 대해서도 여쭤봤었거든요. 네. 그쪽으로 좀 기부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거기도 이미 뭐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일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뭐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트위터로 좀 투표를 해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하고 그 돈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얼마 남았는지 다 공개했고 근데 이제 그때도 그냥 기부하고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겨놨는데 나중에 우리 연희님 나오시면은
그 돈으로 좀 후원을 하든지,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돈으로 연희부채를 만들어가지고 네. 무료 배포를 뭐 현장에서 뭐 나눔을 하든지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싶기는 해요. 네. 그때 이제 특징분들께서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되게 제가 혹시라도 뭐 마음 상하고 다치고 막 그럴까봐 걱정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되게 감사하죠, 거기. 사실 이게 또 문파 분들이 또 엄격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저희가 뒤통수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기부하지 말고 그냥 뭐 네가 알아서 뭐 써도 된다 그런 건 상관없는 거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고 막 그랬는데 아이 참 저는 그렇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한 거면 이제 잘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네. 네. 실제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직 뭐 이제 돈이 좀 남긴 했지만 그거까지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제 몫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크게 잡음도 없었고 뭐 배송을 못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한 10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남은 부채로 다시 뭐 보내드리고 그러니까는 오류가 좀 거의 안 났던 게 좀 다행스럽죠. 네. 네. 그래도 한 7,000건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네네. 아유, 뭐, 참, 애쓰셨다는 말씀밖에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그러면 재밌으셨으면 혹시 또 하실 겁니까? 아, 제가 그냥 농담 삼아 그 트위터에서 그 이제 연희부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연희부채도 만들어 달라고.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시기상은 지금 만들 시기가 아니라고. 네네. 근데 뭐 농담 삼아 혹시 만들게 되면 한 20만 장 찍을 거라고.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아, 네네네. 그 트럭이 두 대가 나오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연희님께 편지를 썼는데, 연희님 제가 그 특징분들께 20만 장 만든다고, 연희부채 20만 장 만든다고 얘기해놨으니까 꼭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나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런 편지를 쓰기도 했었어요. 네, 아이고. 대표님께서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인터뷰를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저희 라이브 TV를 통해서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더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기자 인터뷰 그 요청 내용만 빼면은 오늘 이제 비시님하고 저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 제가 트위터에 다 적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공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공구고 저는 그냥 문프의 퇴임이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벤트로 좀 마음을 좀 달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좀 잘 남겨놓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이 인터뷰를 해야지 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어쨌든 제가 이제 애정하는 라이브 TV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좀 감사하고 저를 이제 믿어주시고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죠. 진짜.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실 정치의 그 중에 민주당이 진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고 싶게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좀 뚜벅뚜벅 잘 쉬고 싶으면 좀 쉬고 놀고 싶으면 좀 놀다가 또 그렇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한참 뭐 재밌는 일이 좀 많았는데 이제 이니템을 막 구매하는 일이라던가 지금은 또 이제 이니픽의 책을 사람들이 막 같이 보고 막 이러잖아요. 사고 그리고 또 되게 포토샵을 잘 하시는 그 특친분들이 이니랑 같이 우리 특친들 캐릭터 막 이렇게 사진 합성해주고 막 이런 놀이
예, 그런 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다가 또 우리가 힘 합칠 일 있으면 합쳐서 또 같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뭐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 라이브 TV에 하시고 싶은 잔소리가 있으신지? 잔소리. 저는 라이브 TV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듣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특진 분들께서도 한 번씩 이거 틀어놓으면 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셔서, 좀,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방송 컨텐츠를 조금 달리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게스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뭐 필요하면 혹시 도움이 된다면 저도 갈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뭐 아니 이게 다 이거를 취미로 뭐 근데 되게 좀 애매한 경계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로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라이브 맞습니다. TV가. 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걸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좀 재밌는 방송,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었으니까 라이브도 좀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네. 항상 저희 숙제입니다. 라이브 TV라고 해놓고 맨날 소리만 내보내는. 그래서 채널명을 라이브 라디오로 바꿔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 그냥 좀 반의어나 역설적인 표현으로 괜찮지 않아요? 그냥 라이브 TV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 이름을 만드신 분께서 네.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이름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내보낼 거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한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그분이 하실 때는 그 방송 화면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자료 화면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네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셔서 내보내셨었죠. 네네네. 네. 그런 게 있었었죠. 어쨌든 라이브 TV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뭐 충분히 흥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저희가 구독자가 1280명이 넘었어요. 아, 저 1000명 넘어갈 때까지만 확인하고 그 뒤로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너무 많이 늘었네요, 진짜. 저는 매주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나. 아, 아닙니다. 이게 숫자 보는 재미가 아, 이 방송으로, 이 인터뷰로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또 늘어날지도 모르죠. 예전에도 저희가 그린님이 출연하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조회수가 폭발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님이 또 한번 언급해 주셔가지고 또 좀 예, 늘어나고. 나무님하고 이제 윤가피님 언급해 주셨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크고 네네네. 그때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었죠. 네. 그 덕에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당 한 500에서 600회 정도 되는 조회수를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딱 방송 올라오면 바로 딱 듣고 그 뒤는 또 안 들어가 보니까 몰랐는데 재생수가 엄청나네요. 네, 저는 이걸 매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이 팀 안 되겠네. 3,000명 가야 되겠어요 일단. 네, 이게 또 너무 올라온다 싶으면은 또 막 헛소리도 한번 하고.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아주 댓글마다 제가 또 다 대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댓글도 달러 가야 되겠네요. 네, 댓글도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시사 ASMR 라이브 TV 귀여운 감자님과의 인터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